안녕하세요.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산들이가 신규 시절로 돌아가서 신규 시절 병원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 간호사로서 병원에 첫 출근을 하면 뭐니 해도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클 텐데요. 저는 이걸 못해서 처음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좋다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믿음이 가고 좋다고 해서 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건 모험과 다름없다는 걸 기억하셨음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고 시간이 지나 분위기 파악이 되고 상대 파악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다가가고 친해져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물건 위치 파악인데요. 먼저 이머전시 카트 위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심전도기, 석션기, 드레싱카 등 급할 때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수액이나 바늘, 앰플, 글러브, 알코올 등 의료 소모품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음은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확한 퇴근 시간을 기억하는 건 기본이고 식사 시간, 투약 시간 등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병실이 몇 개인지 병실마다 어떤 특징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도 숙지하시고요. 다음으로 내가 근무하는 병동과 관련된 내선번호. 예를 들면 재활병원은 물리치료실 또는 통증치료실 번호와 닥터진료실, 약국, 식당, 설비팀 등 필요할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번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킬 문제인데요. 드레싱도 그렇고 IV도 그렇고 자주자주 해보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까다로운 환자라도 기피하지 말고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IV는 정말 어려운 환자를 성공해 봄으로써 자신감이 배가 되고 드레싱도 자주 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IV를 할 때 라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편인데요. 괜스레 급하게 하려다 페일하면 다음부터는 주눅도 들고 부담감도 있어 잘할 수 있는 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라인을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저는 드레싱을 가기 전에도 환자 차트에서 스캔해둔 상처 부위 또는 수술 부위의 위치나 상태를 열람하고 드레싱을 나갑니다. 종이에 적힌 글만 보고 하는 것보다 파악도 잘 되고 파악이 잘 되다 보니 자신감도 생겨 훨씬 능숙하게 처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약물과 의학용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약품명 옆에 약 사진을 붙여 매일 꾸준하게 익혔고요. 약을 챙길 때도 환자한테 투약을 시킬 때도 항상 약 이름과 약을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익히면서 복약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분명은 같지만 상품명이 다른 제품은 따로 정리를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했고요. 의학용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작은 카드로 만들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했고요. 녹음 파일로 만들어 잠자기 전 틀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줄이는 꿀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사람이 챙겨놓은 물건이든 약이든 수액이든 간에 제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리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액에 딱지를 붙여 걸어두고 라인만 잡아달라고 할 때도 다시 한번 의사의 오더를 확인하고 앰플 같은 경우는 1앰플인지 0.5앰플인지까지 확인한 후 처치를 했고요. 약을 줄 때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환자라도 이름 확인은 필수고요. 주기 전 용법 즉 아침, 점심, 저녁이 맞는지 약 봉투의 인쇄를 보면서 확인 후 투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직까지 근무하면서 투약 오류라든지 하는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